지금으로부터 25년 전 IMF로 인해 나라와 국민들이 혼란스러웠고 제일 정신없이 바빴던 1998년에 일어난 일이다. IMF로 인해 유난히 나라가 힘들어졌던 상황이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강력 범죄들이 많이 벌어졌던 시기였다. 1998년 3월 2일 오전 3시 50분경 경기도 부천의 한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그 불은 크게 번지진 않아서 이웃들에게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들에 이어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한다. 당시 이 비디오 가게 안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되었는데 미라처럼 전신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구타 흔적까지 보여진 걸로 보여졌다. 특히 얼굴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당시 비디오 가게 주인이었던 김 씨였다. 경찰 현장 감식반은 외관상으로도 안면부 함몰과 전신 다발성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실시된 부검에서도 피해자가 온몸을 둔 뒤로 무수히 구타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디오 가게는 당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이 불을 끄느라 가게 안에 물을 막 퍼부었기 때문에 가게 안에는 신발의 족적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결정적으로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 비디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신고자가 비디오 가게 문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문은 안에서 잠겨놓은 상태로 비디오 가게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데 경찰은 어떻게 비디오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의아하면서 수사를 했다. 시신의 상태는 화재로 인한 사망의 상태가 아니었고 다수의 심한 폭행에 의한 사망인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피해자 김 씨를 조사하다 보니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 피해자 김 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2달 전에 보험을 무려 4개나 가입을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김 씨가 머리에 상해를 입을 경우 8천만 원, 범죄 등 사고로 사망할 경우 4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당연히 제일 이득을 볼 사람, 피해자 김 씨의 보험 수령자였던 아내 손 씨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자였던 아내 손 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었으며 혐의점이 보이지 않았었다. 경찰은 피해자 김 씨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두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던 중 피해자 김 씨의 고향 후배로 몇 년 전부터 김 씨의 비디오 가게 일을 도우며 함께 지내온 임 씨를 주목하게 된다. 임 씨는 화재 사건 당시 집에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을 했다. 임 씨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김 씨의 부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태도와 언행을 보이고 김 씨를 비난하는 듯한 어감과 행동을 보여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은 피해자 부인의 거처와 소유물 그리고 용의자 임 씨의 거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된다. 용의자 임 씨를 상대로 신문하던 노련한 형사는 사건의 핵심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대답하는 용의자의 떨리는 목소리와 팔다리를 자주 흔드는 등 불안 반응 증세를 보이는 것을 포착하게 된다. 형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임 씨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전곡을 찔렀다. 왜 그랬어?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형사의 한마디에 그놈은 죽어 마땅해요. 형수가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거짓말을 거듭하며 자신을 가까스로 지켜오던 용의자 임 씨의 심리적 방어선은 무너지고 말았다. 경찰 수사진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떨어졌었다. 하지만 부인 손 씨도 공범이라고 생각한 경찰의 신문에 임 씨는 끝내 형수는 이 사실은 전혀 모르며 결코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임 씨가 자백한 내용으로는 7년 전인 19세 때 고향을 떠나 부천에 사는 선배 김 씨를 찾아와 함께 살며 신세를 지게 된 임 씨는 자신을 돌봐주는 선배 김 씨와 형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이를 도우며 살아왔었다고 말했다. 한 집에 살다 보니 김씨 부부의 대화 내용이나 부부 관계 등 모든 사생활을 듣고 보게 되면서 선배 김씨에 대한 실망과 미움, 혐오감을 키워왔다고 한다. 자신에게는 너무도 아름답고 고마운 천사 같은 형수를 김씨가 함부로 대하며 수시로 폭행하고 동물적으로 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리거나 끼어들 수도 없었고 오직 마음속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비디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지게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김씨가 후배 임씨에게 강도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임씨는 괜찮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김씨와 같이 수립했다고 말한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이 머리에 상해를 입을 경우 8천만 원, 범죄 등 사고로 사망할 경우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임을 감안해 머리에 상해를 입히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후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공해서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보험금 중 3분의 1을 임씨에게 사례금으로 주기로 한다는 약속을 한 두 사람은 그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 두 사람 간의 증거로 남기기로 했다고 한다. (1998년 3월 1일) 늦은 밤, 계획 날짜를 잡은 두 사람은 비디오 카메라와 붕대, 테이프, 몽둥이 등 범행 도구를 갖추고 다시 한번 서로의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실행에 옮기게 된다. 비디오 카메라를 산바리에 고정시켜 작동한 뒤 의자에 앉은 김씨의 온몸을 붕대와 테이프로 감싼 임씨는 고통과 사고의 가능성을 걱정하는 김씨에게 아프지 않게 빨리 끝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라고 안심시키고는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그만 머리를 잘못 맞아 숨졌고, 그 후 후환이 두려워 가게에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씨의 자백은 피해자 김씨의 전신에 남겨진 상처들과 다발성 골절 등 지나치게 참혹한 구타 상태는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 풀리게 된다. 임씨의 방에서 압수한 비디오 테이프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녹화 영상을 본 형사들은 놀라움에 금치 못했다. 영상 속 임씨의 행동과 표정, 말투가 조사 과정에서 임씨의 내성적이었던 말과 행동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고분고분 김씨에게 존칭을 사용하던 임씨가 몽둥이를 몇 차례 휘두르더니 갑자기 싸늘하고 매우 빠른 어투의 반말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잔인하고 공격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는 김씨의 머리를 벽돌로 계속 가격했고, 이를 본 아내 손씨가 그만하라고 큰 소리까지 치며 말렸지만 임씨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어가는 김씨한테 아프냐? 살고 싶냐? 라고 물은 뒤 살려달라는 김씨를 조롱하고 너를 응징하려고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며 계속해서 얼굴에 무자비하게 가격을 했다. 온몸이 붕대와 테이프로 감싸인 김씨는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었는데도 임씨의 공격은 계속되었었다. 그런데 임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한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전문의 및 전문가들은 환청, 환시 등 망상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병이 의심되고 다중인격 장애의 소견이 보인다라는 견해를 내려서 형량에 조금이라도 미칠 줄 알았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았다. 그 후 범인 임씨는 처음부터 김씨를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꾸민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